안녕하십니까. 김거의 지구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2022학년도 9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모의평가 지구과학원 20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평상시 관측한 평년값에 비교하여 엘니뇨와 라니냐 시 그런 관측한 물리량의 비교를 진행하는 아주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특정 물리량 x와 y의 관계 유형을 분포도로 표현한 그런 자료를 통해 추론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 형식을 우리는 처음 마주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현장에서의 난도는 보다 높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가 일어난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 열대 태평양의 수온 구조, 용승 과정, 구름 생성 위치, 수온 약층의 깊이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 또는 무역풍이 강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열대 태평양에서는 무역풍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 무역풍은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해수 그리고 수증기를 서태평양으로 수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서태평양 부분은 기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기류가 우세한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승기류로 인해 비구름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열에너지를 다 뺏긴 동태평양은 서태평양보다는 좀 날씨가 많이 춥겠죠.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구름도 잘 생성되지 않는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서태평양보다는 그런 건조한 기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따뜻한 표층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밑에 있는 찬 해수가 위로 올라와 빈자리를 메꾸는 용승 과정 또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것이 평상시 열대 태평양의 모습입니다. 그럼 엘니뇨 시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이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집니다. 평소보다 약해지면 당연히 수증기와 따뜻한 표층해수가 그만큼 원활하게 수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태평양의 기온은 낮아지게 됩니다. 상승기류도 평상시와 다르게 약합니다. 저기압도 세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동태평양은 그런 따뜻한 표층해수를 서태평양에 뺏기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니까 고기압 하강기류도 평소보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가 평소보다 적기 때문에 용승도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동태평양은 수온이 상승하게 되고 서태평양은 평상시 대비 상승기류가 우세한 저기압대가 평소보다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름은 평소에 생기던 서태평양 위치에서 좀 동쪽으로 이동한 곳에 생기게 되겠죠. 다음은 라니냐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라니냐 시기에서는 무역풍이 훨씬 셉니다. 평상시보다 셉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도 그렇고 동태평양에 있는 따뜻한 표층해수가 더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태평양은 에너지를 평소보다 더 많이 얻은 상태가 됐으니까 기온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승기류가 매우 커지겠고 저기압, 비구름 모두 평상시보다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태평양은 더 추워지겠죠? 그래서 고기압 세력도 훨씬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빈자리가 많이 생겼으니 용승 과정도 더 활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워커 순환의 관점에서 본다면 워커 순환은
무역풍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서태평양에서의 상승 기류, 동태평양에서의 하강 기류 또한 강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워커 순환 자체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의 유형 1과 2. 자, 수험생들이 좀 이거를 해석하는데 애를 좀 먹었겠죠? 처음 보니까, 낯서니까.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니까. 자, 모를 때는 한번 x를 한번 증가시켜 봅시다. x 값이 증가되었을 때 과연 y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자, y의 값도 함께 증가를 하죠. 자, 유형 2번에서는 x 값이 증가했을 때 y 값은 감소합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x 값의 편차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여기선 x 값의 편차가 플러스면 y는 마이너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저는 약간 y는 x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형 1번을 y는 x가 1번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가 2번 그래프로 좀 처음 본 낯선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자료를 좀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표를 볼 때, 자, x와 y 두 물리량이 나왔고, 뭐 저군형 그룹량의 편차, 서태평양에서의 해면기압 편차와 같은 x와 y의 물리량으로서 적합한 예시들이 주어졌고, 이들에 대한 관계 유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보기를 보면 기억과 디귿이 뭔가 생긴 게 비슷하죠? A는 2번 유형이다. B는 1번 유형이다. 뭔가 기억과 디귿을 풀 수 있는 방법의 그런 결이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자, 관계 유형 모릅니다. A 유형이라고 할게요. 이럴 때 X 값이 동태평양에서 구름량의 편차입니다. 자, 모를 때는 x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자, 그럼 동태평양 구름량이 많아질 때는 언제죠? 그렇죠. 좀 더 따뜻한 환경이 조성되는 엘니뇨 시기가 되겠죠. 엘니뇨 시기. 자, 그럴 때 y 값인 자,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빼기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의 편차. 자, 해수면 높이의 편차를 물었습니다. 자,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해지죠.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수송되는 해수의 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면 높이 편차는 줄어들게 되겠죠. 자,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집니다. 자, 그럼 이거는 2번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선지가 됩니다. 자, 다음 디귿도 기억처럼 도식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B는 1번 유형이다. 자, 무슨 유형인지 모릅니다. B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X는 서태평양 해수면 수온 빼기 동태평양 해수면 수온의 편차. 자, 해수면 수온 해수면 수온 편차입니다. 그리고 Y는 워커순환 편차입니다. 자, 모르니까 x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죠. 해수면 수온 편차가 커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해수면 수온 편차가 커지는 시기. 라니냐가 되겠죠? 뭔가 서태평양은 가뜩이나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더 따뜻한데 무역풍이 더 세면서 서태평양이 더 뜨거워지고 동태평양은 더 차가워지고 자, 그래서 라니냐일 때 해수면 수온 편차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런 라니냐 상황일 때 워커 순환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무역풍이 세니까 서태평양의 상승기류, 동태평양의 하강기류도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합니다. 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1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입니다. 자, 이렇게 기역과 디귿을 순식간에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식화를 하면서 X, Y 물리량의 증감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기역 디귿과는 달리 관계 유형을 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y의 값으로 적절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니은 일단 1번 유형입니다. 1번 유형이고 x값이 서태평양 해면 기압 편차이고 y값은 모릅니다. 기역의 편차. 자, 모를 때는 우리가 x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높아진다. 뭔가 좀 고기압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죠. 뭔가 상승 기류가 좀 셌다가 좀 한풀 꺾이는 그럴 때 기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때가 언제냐? 엘니뇨 시기입니다. 엘니뇨 시기일 때 자, 1번 유형이 되려면 y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보기에서 준 예시가 무엇이냐?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게 증가하려면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더 깊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표층의 수중이 더 두꺼워야 된다. 자, 어떨 때죠? 자, 동태평양에서는 서태평양으로 수송하는 따뜻한 해수층이 적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따뜻한 해수층을 동태평양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언제다? 엘니뇨다. 자, 그럼 니은도 맞는 선지임을 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20번을 봤습니다. 뭔가 처음 보는 그런 자료지만 이를 통해서 좀 y는 x, y는 마이너스 x처럼 뭔가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좀 같은 결의 보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보기를 좀 도식화하는 과정에 눈여겨보시면서 해당 문제 다시금 풀면은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의 지구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